네. 이 외에도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네, 없을까요? 집에서 이제 뭐 자가진단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혈관이 앉으면 거미줄 모양으로 많이 있어, 딴 사람보다.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그런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혈관이 이렇게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혈관이 남들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어이구 시원해라, 시원해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맥 고혈압이 있을 때 이렇게 올리면 정맥이 쭉 심장으로 하면서 시원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보통 뭐 피부병이 생기면 뭐 한두 달이면 다 낫잖아요. 근데 6개월, 1년씩 가도 절대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리가 뭐 무겁고 다리가 잘 붓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무릎이 자주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 중에서 뭐 두세 가지 있으면은 이제 전문의한테 진찰 받는 게 좋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틀림없이 나는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라면발처럼 꼬부라진 것이 다리에 혈관이 보인다. 이렇게 라면발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게 좋죠. 네, 이런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은데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부터 이루어질까요? 네, 병원에 오시면 일단 혈관 초음파 동영상으로 CT나 MRI는 보이지 않는 실제로 혈관의 어느 부분에 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맥의 판막이 망가졌느냐 그리고 망가진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 망가진 혈관의 굵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이제 혈관 초음파예요. 혈관 초음파로 거의 다 모든 것이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혈관 초음파로. 네, 가장 중요한 뭐 진단법이 되겠죠. 네, 하지정맥류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뭐 크게 이제 비수술적인 시술 쪽으로 요즘엔 많이 하는데요. 주사요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혹은 또 접착제 치료라든지 혹은 뭐 수술적인 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주사요법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가 주가 되고 저는 접착제 치료는 안 합니다. 그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속을 새길 수가 있고 이물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잔혈관이라든지 이런 경우, 정맥류 1기인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가 제일 좋은데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이제 놓게 되면은 이 혈관이 싹 없어지는 게 보이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주사가 들어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혈관 경화요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우개요법이라 그랬어요. 지우개요법으로 별명을 줬는데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지우개요법으로 싹 해서 지워지죠. 요거를 반복 치료하면은 이제 나중에 혈관이 깨끗해지죠. 아프진 않나요? 조금 따끔하죠, 아무래도. 주사바늘 들어갈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는 이제 하지정맥류 1기 같은 경우는 저 지우개요법으로 하면 치료 후에 전후의 모습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여름철에 뭐 수영복을 입어도 뭐 덜 창피한 그런 게 되겠죠. 네. 저 주사 치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혈관 지우개다 이렇게 별칭을 지어 주셨는데 보통 주사 치료법은 뭐 한 1기에서 2기 정도까지 좀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1기, 2기 치료 사례를 보시면은 혈관, 잔혈관들이 저렇게 실핏줄이 나와 있을 때는 최고의 치료는 혈관 경화요법, 즉 지우개요법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다 보이고 미용적인 효과도 뛰어나죠. 그럼 2기에서 또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3기에서 6기까지 있으니까요. 저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맨 위에 건 정상정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3기서부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혈관도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저기 꼬불꼬불꼬불 달팽이처럼 꼬부라져 있잖아요. 빨간 색깔. 네, 빨간 색깔이 거죠? 저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저기 꼬부라진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속의 혈관도 이제 꼬부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 그림이고요.
근데 주사 치료를 했는데 네. 주사 치료로 안 되는 네, 저거는 주사 치료로 있잖아요. 하기는 힘들고 이제 굵어지니까 이제 3기부터 4기까지는 레이저 치료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술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기나 4기는 이 라면발이나 우동발처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중심 정맥에서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역류 거꾸로 흐르는 게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찾아내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레이저 파이버를 집어넣어 갖고 중심 정맥에 이 판막이 망가진 부분을 이 레이저로 해서 태워갖고 막는 거예요. 정맥류는 어떤 방법이든지 역류가 있는 부분을 다 막는 거 원칙은 다 똑같아요. 뭐 접착 수술을 하든 레이저 수술을 하든 예전에 유행했던 광투시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RF라고 그래서 전기로 태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원칙은 역류가 쏟아져 내리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그 혈관을 없애버리면 내가 피가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니까. 그쵸. 그런데 실제로 이 정맥류가 생기는 건 표재정맥인데 표재정맥이 담당하는 혈류량은 8%에서 10%밖에 안 되고 실제로 90%는 심부정맥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여기 올라올 피들이 전부 다 심부정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 지금 망가진 건 국도가 망가진 거고 심부정맥은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정상일 경우에 그것도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 지금 4만 명을 시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진료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하긴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고 30년 동안 4만 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건 없애도 되는 거고 병든 혈관이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1에서 2기까지는 주사 네. 치료, 또 네. 3에서 4기까지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5기부터는 5기, 어떤 6기 치료를 같은 하시나요? 경우는 이제 수술로 해서 거기를 직접 이제 완전히 결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수술적 치료를 네, 그거는 고려해봐야 심할 때는 한다. 레이저나 무슨 접착 시술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약물로 하게 되거나 그런 접착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죠.